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 난 것 중에서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북 송금 재판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또 그래서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목만 보면은 이 대북 송금 재판에 했던 법관이 더 이상 재판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도 좀 헷갈리셔가지고 전화로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이거는 좀 바로잡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판사가 있으니까 그 판사는 이미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판사한테 재판받는 건 좀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을 재판을 하는데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중간 전달책을 한 명 잡아서 재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재판을 한 재판부는 그 수법이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또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 관련자들이 다음에 또 재판을 받게 되면 그 재판부에 받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그 재판부는 사람별로 다 개별적으로 다 각각의 증거를 판단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예단을 갖지 않고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한 20명, 30명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이나 조직폭력 사건이나 다단계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별로 한 명 재판받고 나면 뒤늦게 잡히거나 뒤늦게 기소된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재판부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상식 밖의 요구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저도 오랜 법조 생활을 했지만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그 재판을 했던 재판부가 계속 판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것은 아마 법원에서 필요한 전자배당 방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자배당으로 했는데도 하필이면 그 재판부에 또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건 실체를 꿰뚫고 있는 판사한테 판단을 받고 싶지 않은 그냥 심리이지 이것이 정당한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기피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다 보니까 마치 이 신진호 판사는 더 이상 재판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법관의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판사님한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이 재판장한테 재판 못 받겠어요 라고 이제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게 좀 재판을 미루거나 본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종종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보통 간이기각이라는 걸 합니다. 간이기각은 뭐냐? 너무 기피 신청이 택도 없다. 그러면 그냥 그 해당 재판부가 이거 기피 신청은 그냥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그 해당 재판부가 판단하면 그냥 기피 신청은 간이로 기각되고 계속 그 재판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신진호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거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좋아,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재판을 회피하거나 기피할 사유가 되지 않지만 하도 피고인 이재명 측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내 옆에 재판부에서 한번 이걸 판단해 줘 라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옆에 재판부는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 입장에서 이런 부당한 기피 신청이 있을 때마다 쉽게 받아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하는 법관을 고르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법관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법관 쇼핑을 하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것을 여간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재판 이해관계자와 친척 관계이거나 뭔가 아주 가까운 친분 관계가 드러났거나 금전 관계가 드러났을 정도가 돼야지 이제 기피 신청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무용한 것을 이재명 대표 측은 하고 있냐? 이 재판부, 옆에 재판부도 분명히 기피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건 1심 재판이니까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시간을 좀 끌려는 거예요. 이게 간첩단 사건에서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간첩단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북한 지령받고 간첩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는 요번에 청주 간첩단 사건에 있어서도 무려 이렇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5번을 했어요. 근데 그게 뭐 항고, 재항고 되면서 대법원에 가게 되는데 대법원에는 기피 신청한 사건들이 쫙 모이잖아요. 몇백 건이 모여 있다 보니까 순서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한 번 갈 때마다 1, 2개월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도 보시면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략 2,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법사위 활동을 하면서 법원 행정처장님께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할 때는 대법원에서 여지를 주지 말고 다른 사건보다 빠르게 좀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 그래야만 이렇게 기피 신청을 통해서 재판을 끌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저는 이 현재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 대법원에서 2, 3개월 안 걸립니다. 옆에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거 금방 걸리고요. 저는 현재 대법원의 신속 재판을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기류로 봤을 때 그냥 짧으면 몇 주 내에도 바로바로 기각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기피 신청을 반복하기 어려워져요. 기피 신청해봤자 1주, 2주 겨우 미룰 수 있을 뿐인데 저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꼼수처럼 계속 기피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 모습이 그냥 공당의 대표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자범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 정무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한 수를 뒀지만 저는 대법원에서 아주 신속하게 이걸 기각함으로써 이런 재판 지연 시도를 봉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오늘 찍은 영상 중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조금 바로잡는데요. 제가 아까 속보를 보고 지금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소송 서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송달을 했다라고 해서 저는 이 2번만 안 받은 것을 바로 공시송달한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안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시송달된 서류는 항소장이라는 다른 서류를 또 안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송 접수 통지라는 그 서류는 아직은 3번째로 송달 시도를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곧 공시송달 절차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재판부 입장에서 이틀, 3일 만에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 지연 시도를 법원에서 엄정하게 막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송달 서류가 이 서류가 아닌 저 서류여서 제가 좀 헷갈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꼼수를 써서 이 서류 저 서류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제가 이걸 확인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서 마저 말씀드리고 이제 해설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십니다. 유튜브 찍고 뭐 탄원서 내고 그런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에 할 말하고 국민의 여론의 등을 얻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재판부도 그 지적이 논리적으로 맞으면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제 법원에 찾아가서 탄원서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서류를 안 받고 있으니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했어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 국선 변호사한테
서류 송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감사하게도 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도 발송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측에 하도 변호인을 선임 안 하니까 국선 변호인 선임 이제 하게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오래 시간을 끌기가 어려워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선임하는데 오래 시간 걸려, 변호사가 또 기록 파악하는데 오래 걸려 하면서 재판을 오래 끌려고 하는 게 속이 뻔히 보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선 변호를 선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통지를 한 것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국선 변호는 국민 세금으로요, 정말 어려운 국민,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든 그 국민들께서 재판을 받을 경우에 무죄 추정 원칙도 적용되면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국선 변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은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하는 국선 변호사를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다고요? 그것도 재판부가 요청해서? 이거는 국민들의 정말 손가락질 받을 일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제가 장담하는데 국선 변호인 선임을 받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안 좋은 장면이기 때문에 황급히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재판부도 노력하고 저도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주진우의 이슈 해설